애기들 다 왔으니까 시작해볼까요? 애기들, 우리 3월 모의고사 이틀 전이었죠. 28일 날 3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잠깐 풀이를 할 건데, 3월 모의고사 오답률 순위 자체는 표 분석 2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제 킬말 할 때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정부 자체 기조 자체가 킬러 문제장을 뺀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사회문화의 특성상 표 분석이 그 킬러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빠졌지.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로는 실제로 표 분석이 작년에 또 3문제, 즉 계층까지 합쳐서 3문제였어.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도 성불평등 문제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6, 9월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성불평등 문제 낼 수 있다라는 건 꼭 생각은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표분석 인구 부양비가 한 80% 오답률이었고 사회보장 제도가 73.5%, 그다음에 문화의 유형,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 여러 가지 사회 구분. 실제로 상황 판단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사회 구분이 19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오히려 까다로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유형으로는 얘가 까다로운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건 아직 고3 애기들이 공부가 덜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이렇게 5가지의 오답 풀이만 하고 갈 건데 이건 있어요. 애기들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애기들 와가지고 선생님이 몇 점 맞춰서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1등급 나오거나 혹은 2등급 나오거나 그래서 실제로 왜 그 부분도 또 그런 것도 있어. 애기들 뭐 틀렸어 물어보니까 다 인구부양비 틀렸더라고. 근데 내가 그 이해가 되는 게 인구부양비 우리가 안 했거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배운 건 다 맞은 거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구부양비 끝나고 나면 인구부양비도 다 맞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잠깐 킬러 마스터 책 잠깐 펴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킬러 책 잠깐 펴보면 표 분석의 내용 자체가 결국은 선생님이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여기다 한번 적어놓고 시작해볼까? 우리는 지금 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킬마에서 근데 이 표 분석은 결국은 분자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애기들 분자의 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는 분모값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 이게 분자 비율이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나 분모값에 네모치고 분자값에 세모치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찾아간 후 분자 비율 확인해서 결국은 분자 비율이 제시되면 분모값 그리고 분자값 찾아가는 문제다.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게 다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애기들에게 대부분 분자값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이항해주면 어떻게 된다? 분모값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인데 이건 이항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분모값이 기준이다. 그래서 애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분모값을 찾아가서 분자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 찾아가는 걸로. 시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저렇게 귀결돼. 그런데 선생님이 인구부양비 같은 경우는 나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분모값을 빠르게 찾아가는 걸로 우리가 0점 찾기도 하고 비율, 전체 비율 이런 것들도 하는 것처럼 문제 유형을 익히고 나면 그 풀이 유형 자체로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거든. 근데 기본은 이거다. 얘가 절대치라면 그리고 요게 분모값 얘가 분자값이죠. 그럼 체지방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분자의 비율이다. 이 모든 문제가 인구 부양비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도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분자의 비율은 분모분의 분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애기들 분자값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다 정리해줬던 부분들이 지금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다 끝냈죠. 비율, 전체 비율, 0점 찾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인구 부양비인데 이건 선생님이 풀이 방식만 그냥 맛보기만 하면 보여줄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구 부양비를 안 했잖아. 선생님이랑 인구 부양비 하고 나면 인구 부양비는 안 틀립니다. 왜냐면 인구 부양비 100% 출제되거든. 근데 인구 부양비가 제일 쉬워.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 방식을 익히기 전까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것도 결국은 비율과 절대치의 개념이야. 알아둬야 되는 건 인구 부양비라는 건 이제 여기가 있어. 청장년층, 유소년, 그다음 부양인구, 그리고 노년인구가 여기 있어.
약속을 한 거야. 부양인구를 분모값으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소년 올리고 혹은 부양인구분에 노년인구 올리고 곱하기 100 해서 그 비율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하죠. 애기들은 아직 선생님과 이걸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항상 나중에 성불평등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부양비 풀 때 분모값을 100으로 놔두면 쉽습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뭐 80이에요. 이런 말은 부양인구 100일 때 유소년이 80이라는 이야기야. 부양인구 100일 때 노년 부양비가 20이에요. 라는 말은 얘가 100일 때 얘가 20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잘 보세요. 이 비율, 즉 80, 100, 20의 비율은 100명일 때 80명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10명일 때 8명, 10명일 때 2명이라는 말과 똑같을 것이고 5명일 때 4명, 5명일 때 1명, 이 개념, 즉 비율은 다 똑같은 비율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애기들과 함께 이 비율 찾아가서 빠르게 비율 찾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절대치 올려주는 연습할 겁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자. 지금 이 비율이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인구가 지금 4대 5대 1인 거야. 근데 만약에 절대치로 유소년 인구가 40명이래. 그럼 얘는 50명, 얘는 10명이 되겠지. 1대. 이런 식으로 비율 찾아준 다음에 사람 수 얹어서 비교해 주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이 인구 부양비 할 때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게 연습시킬 거고 오늘은 선생님이 풀이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니까 그냥 맛보기 풀이로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내용 각국의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령화 지수라고 이야기했었을 땐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노인 인구가 얼마냐는 말이야. 그리고 각국의 부양인구는 T년 A지역과 B지역이 같고 부양인구가 같대. 저런 조건절들도 따져줘야 돼. 그래서 저 부양인구 같고 T 플러스 50년에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부양인구가 3배구나. 각국은 A, B 두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 지금은 그냥 애기들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배우고 난 다음엔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괜찮아. 그냥 비율 찾아간 다음에 절대치 올려주면 되는구나. 나중에 선생님의 풀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되게 빠르게 넘어갈 거야. 이 내용은 노년 부양비가 75라는 이야기는 즉 A지역에서 가운데를 부양인구라고 할까요? 얘가 100일 때 노인이 75야. 정확하게는 얘가 100A일 때 얘가 75A라는 이야기지.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말은 실제로 여기다 해볼까? 위에다가 쓸게요. 얘는 윗칸이니까. 얘가 100A일 때 얘는 75A야. 그 다음에 얘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말은 얘가 100B일 때 노령화 지수 여기가 100B라는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뭐야? 아까 얘가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75일 때 여기도 75A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비율 찾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서 A, B 지금은 애기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A, B지만 시험장에 갔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노년 부양비 100일 때 75. 노령화 지수 100일 때 100. 1대1이다. 75. 끝. 2레벨이야. 이 속도를 애기들에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자 이제 B지역 가볼까? B지역의 T년이에요. 노년 부양비 100일 때 25야. 노령화 지수 100일 때 그 다음에 20이요. 이렇게 가면 5배지. 5대 1이잖아. 여기도 5대 1이어야 되지. 125.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비율을 다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비율을 찾아주면 자 지금 빠르게 넘어간다 그랬죠? 자 T 플러스 50년 100일 때 250. 그리고 노령화 지수 100일 때 500. 여기 5배네. 그럼 여기는 50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100일 때 50. 여기가 100일 때 100이면 1대1. 여기 50대입니다. 그러니 나중엔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이야기한 인구 부양비 구몬학습법. 왜 어렸을 때 구몬학습 1대2 뭐 이런 거 하잖아. 선생님이 그 방식 그대로를 킬러마스터에 녹여냈어. 그래서 나중에 어디냐면 페이지 잠깐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인구 부양비 페이지 91페이지. 지금 보면 보이시죠? 빈칸 채우는 거.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애기야 선생님이랑 이거 다 거치고 나면 이 속도를 따라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찾아주고 비율을 찾아주면 되는구나. 자, 이제 지금부터는 빠르게 그냥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비율들이 나왔어. 근데 지금 요렇게 해서 75 찾아주고 여기가 5배니까 125 찾아주고 여기는 여기 1대 5잖아. 그러게 여기 50 넣어주고 1대 1이니까 50 넣어주면 돼. 근데 여기 이제 조건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수야. 부양인구는 T년의 A지역과 B지역이 같대. 얘가 100이라고 놓고 보면 원래는 이 100과 이 100은 다른 100이야. 왜냐면 여기 비율 따로 여기 비율 따로니까. 근데 사람 수가 같대. 그럼 얘가 100일 때 얘 100. 그래서 이렇게 사람 수를 얹어주는 거야. 절대치를. 먼저 각각의 비율을 찾아주고 절대치를 얹으면 얘가 100일 땐 얘 75. 얘가 100일 때 얘 170, 얘 75. 얘가 100일 때 125. 얘가 100일 때 125. 그럼 이 얘기는 요렇게 비교할 수 있구나. 지금 선생님이 빨강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 볼까? 여기 다 합치면 250 전체 인구죠. 얘도 다 합치면 250 됩니다. 전체, 즉 갑국의 A와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얘는 500명이 갑국의 전체 인구 이렇게 되는구나. 선생님 저는요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거 200명으로 했어요. 저 5단위가 싫어서 50, 그 다음 250 이렇게 상관없어. 왜냐면 같은 레벨로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다 썼어.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자, 이제 부양인구 이제 여기로 내려가줘야 돼. 그럼 우선 어디 한번 보자. 이 형태에서 이제 숫자 맞춰줬습니다. 숫자 맞춰준 상황에서 여기 비율을 보면 1대 2대 5야. 여기 비율은요 1대 2대 1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 둘에서 얘가 3배래. 그럼 여길 6으로 맞춰주면 3, 6,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얘를 쭉 다 더하면 원래 여기는 x라고 쳐보자. 그러면 얘네들 다 합친 20x가 이 인구수가 서로 같대. 500으로 같으려면 얘 25씩. 그래서 여기다 다 25씩을 곱해주면 이 숫자도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순간이 나오지. 지금은 애기들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율 찾아간 다음에 절대치 얹어서 절대치 비교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애기들과 선생님이 구몬학습법도 한 것도 아니고 인구부양비 내용이 다 끝난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이거 다 끝나게 되면 이 레벨로 그대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더 얹은 건 지금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더하면 유소년이죠. 얘네들 이렇게 더하면 부양인구죠. 얘네들 이렇게 더하면 노인인구죠. 그래서 얘 T년의 갑국, T년의 여기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인구수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라는 건 유소년분의 노인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그럼 자 볼까? A지역,과 B지역 다 더하니까 얘 200분의 100이네요. 그럼 얘는 200분의 100 곱하기 150이 됩니다. T 플러스 50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 플러스 50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얘네 둘이 같네? 그럼 실제로 계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200분의 200 곱하기 100이면 100이 되거든. 둘이 같을 땐 1대1 100이 되거든. 그래서 답 2번 됩니다.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얘가 100일 때 얘가 100일 거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얘는 50일 것이고 얘는 100이 되다 보니까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요런 식으로 푸는구나라는 맛보기를 좀 넘어가긴 했어요. 비율도 절대치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연습시킬 거야. 연습하고 나서 그때 더 익숙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A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부양인구? 얘가 100명일 때 얘 50명이잖아. 동일할 수가 없죠. X가 됩니다. B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야 T년은 125, T 플러스 50년은 75가 되죠.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분모분의 분자였다. 그리고 결론은 비율을 가지고 절대치 비교해주는 그래서 절대치 찾아가는 문제였다. 하지만 인구부양비의 특성상 선생님이 애기들 인구부양비 어떻게 빨리 푸는지 나중에 연습시킬 겁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다시 요 내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쉬워. 왜 쉽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모든 문제는 결국 분자의 비율에서 시작한다.
아까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도 분자야. 유소년의 비 이런 형태니까.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분모값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분모값에 분자 비율 적용하면 그러면 분자값 됩니다. 근데 선생님 100은 계속 생략시키는 건 계산하기가 귀찮거든. 자, 우선 A, B가 무엇인지는 볼게요. 지금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니까 사회보험일 것이고, 그 다음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니까 공공부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이고, 여기 인구,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그럼 얘는 뭐야? 알파명이면 얘는 2알파명인 거야. 전체 인구니까 얘가 분모값이죠. 애기들 뭐라 그랬어? 분모값에 분자 비율 적용하면 분자값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얘는 10알파, 얘는 6알파, 원래는 100분의 6알파 이래야 되는데 이건 생략해 줄게요. 어차피 다 똑같이 100을 달고 다니니까. 그럼 얘는 4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진짜 얘가 익숙해지면 알파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어차피 얘가 1일 때 얘가 2잖아. 그럼 얘는 무엇이냐? 동그라미를 칩니다. 선생님이 팁. 절대치에 동그라미 치면 돼. 아, 얘는 10이구나. 아, 얘는 14겠네. 아, 얘는 6이구나. 근데 중복수급자가 나왔죠. 중복수급자가 나왔다라는 이 말은 애기들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땐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훨씬 더 쉽습니다. 중복수급자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벤 다이어그램 없이 푸는 것도 나중에 연습할 거야. 지금은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풀이 유형, 즉 0점 찾기라든지 전체 파트 각각 비율이라든지 이런 풀이 유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라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써먹는 이런 진짜 활용의 부분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텐데 중복수급자 나왔으면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럼 자 생각해봐. 그냥 비율만 볼게. A, B의 중복수급자가 3%래. 아니 근데 A의 수급자가 5%래. 그럼 여기 2%여야 되잖아. 그래야지 여기가 5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가 7이래. 그럼 여기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2, 3, 4. 여기도 똑같이 4 들어간데 10이어야 되니까 6 되고 여기가 2 됩니다. 이건 비율들이야. 근데 아까 뭐라 했지? 얘가 2알파, 얘가 알파라며. 근데 귀찮으니까 얘를 1이라고 놓고 보면 얘를 2라고 놓고 보면 절대치. 그냥 얘는 동그라미 이 비율 자체가 절대치야. 2, 4, 6. 근데 여기는 8, 6, 4가 되겠죠. 다 더하면 18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 다 더하면 1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절대치 물어보면 노랑이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고 비율 물어보면 하얀 색깔 가지고 비교해주면 됩니다. A는 공공부조. 이거 1번 고른 건 답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개념이야. 아주 쉬운 개념. 1번 답 안 되죠. 2번 갑니다.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 애기야, 수급자 수 밑줄 이거 분자값이잖아. 그러니까 뭘 묻는 문제인지가 먼저 눈에 보여야 돼. 그런데 이거 분자값이네. 그럼 잡아. 하나 이상이야. 그럼 얘는 18명, 얘는 12명, 얘가 18명일 때. 그지? 그럼 얘 1.5배네요. 끝. 답 2번. 나중에는 얘 빼고 얘 없이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뺀 다음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가장 확실하게 애기들이 아무리 집중력이 떨어져도 100% 이렇게 풀면 답이 보인다라는 레벨로 정리하고 있는 거야. 답 2번입니다. 3번. 갑국에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 자, 강제가입의 원칙이면 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애들은 숫자죠, 숫자. 그럼 갑국 여기야. 이 숫자 4. 중복수급자 6. 아니 어떻게 더 많아. 적다지. X.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오면 비율 절대치의 문제였다. 그 다음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얘 사회보험이죠. A와 B의 중복수급자의 1.5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실제로 을국입니다. 이거 일부러 여기는 6하고 여기 4니까 1.5배 아니야? 이거는 사회보험만이지. 근데 사회보험 혜택은 이렇게 묶으면 10이잖아. 그 2.5배지 오히려. 따라서 4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5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 그럼 얘는 사회보험, 얘는 공공부조입니다. 갑국 같은 경우 사회보험이 10.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이렇게 하면 14. 그지? 그러니 얘
이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겠죠, 아예.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 선생님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만 봐도 그래. 얘 비율 보면 사회보험이 여기가 5%고 공공부조가 7%인데 어떻게 얘가 더 많아?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거 없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확실하게 아 이거 비율 물어보고 분자값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답률 3위로 가볼게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왜 오답률 3위 더군다나 60%야. 60%. ABC를 구분하지 못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엑셀표 아니지 요거 선생님이랑 저 뒤쪽으로 보면 어디 부분이냐면 애기들 페이지 137페이지 잠깐 펴봐봐. 선생님이 여기에 유형별 실전풀이라고 해서 킬만 앞에서는 표 분석을 다루지만 뒤쪽으로는 문제풀이 유형만 선생님이 쭉 유형별로 묶어놓은 게 있고 그거를 연습할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보이죠? 구분하기. 구분할 수 있냐 없냐의 개념입니다. ABC가 나왔어. 시험장에서 이렇게만 보면 여기서 막 헷갈려. 그럼 어떻게 적느냐? 오른쪽에 ABC 적으세요. 적어보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야. 만약에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눈에 보여. 그럼 괜찮아. 그럼 자 보자.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즉 A와 B의 이 둘의 구분이야. 한 사회 내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그리고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그리고 규범을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 하나는 O하고 뭐 하나는 X할 질문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 또한 뭐 하나는 O하고 뭐 하나는 X할 질문이란 말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얘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는 여기에 O 할 것이고 그 다음 반문화도 여기에 O 하겠지. 주류 문화는 여기에 X 하겠지. 근데 얘는 반문화만 O 하고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X 하겠지.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저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얘는 무엇이냐? 즉 여기에도 OX가 들어가고 여기도 OX가 들어가려면 여기는 뭐가 주류인지는 모르지만 뭐는 주류 또는 반문화여야 하는구나를 왼쪽에다 적으면 오른쪽 얘가 하위 문화로 특정됩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즉 특정할 수 없을 땐 왼쪽에다 적고 특정하는 순간 오른쪽에 적어서 시험장에서 얘 찾아가는 거야. 그럼 또 볼까? 여기 밑에 B와 C를 구분합니다.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O 한다면 주류, X 한다면 하위 문화, 그리고 반문화가 되겠지. 즉 만약에 하위 문화와 반문화라면 얘는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나는 주류, 뭐 하나는 이렇게 반문화, 하위 문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미 하위 문화가 특정되었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B는 주류 문화가 들어가야지. 그럼 나머지 A 특정됩니다. 얘는 반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는 반문화, B는 주류 문화, C는 하위 문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 ABC 특정 지어지는 문제라고 했었을 때 ABC 적고 왼쪽에는 확정되지 않았던 것들, 오른쪽에 확정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으면서 풀면 여기선 헷갈리지 않을 거야. 선생님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표 분석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문제형, 상황 판단 문제형의 애기들을 현혹하고 애기들을 낚을 거라고. 그것마저도 연습해 가야 되거든. 물론 그거 연습시키는 게 선생님의 킬러마스터 뒷파트나 이런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요렇게 요런 형태로 왼쪽은 미확정, 오른쪽은 확정 지으면 이제 이것만 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A를 향유하는 사람은 B를 향유하지 않는다?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B를 향유하지 아니야. 선생님 맨날 똑같이 얘기했죠. 반문화의 대표적인 예시 동학도. 조선 후기 평등사회를 이야기했던 건 동학도인데 동학도들 조선말 쓰고 김치 먹었어. 그러니 X입니다. B는 C와 달리 주류 문화는 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증가. 문화의 다양성 증가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특징이죠. 틀렸죠. 자,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하위 문화 중에서도 저항하는 문화가 반문화니까. 답 3번입니다.
그 다음 주류 문화가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 아니라 그랬어요. 오타쿠 문화 다 합친다고 해도 주류 문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가에는 시대와 상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가? 자, 혹시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면 여기는 O 할 내용이 들어가야 돼. 다 맞는 이야기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여기는 O 할 내용이네. 그럼 자 생각해볼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해야 돼. 뭐 하나는 구분되고 뭐 하나는 구분 안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돼야 되는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해서 뭐 하나는 O하고 X인데 얘는 전부 다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모두 다 오오오 할 거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지요. 들어갈 수 없다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얘 3위 문제도 풀었습니다. 4위 가볼까요? 오답률 4위는 사역적 용어와 개념입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공부를 덜 된 거지 않을까? 특히 2번 고른 친구들 많더라고. 낚는 부분이죠. 항상 똑같은 거 나온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스펙트럼에서 엑셀표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개념이 없다. 찐 개념 다 여기 안에 있죠. 대학 시절 창업을 꿈꾸던 갑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A 회사에 입사하였다. 갑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에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수상하고 과장으로 승진.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 동창을 만날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니은이라고 했었을 때 회사죠. 2차 집단 맞아요. 하지만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회사 다니는데 오늘은 잠깐 퇴사해볼까? 잠깐 퇴사 마려운데? 잠깐 그럼 다시 한번 취업해볼까? 이럴 수 없죠. 그럼 얘는 X입니다. 그리고 디귿,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보상 자체는 아예 성립 불가. 지금 물론 얘 보상 받은 건 맞아. 근데 이거 뭐야?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지.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성취지입니다. 그러니 기억과 달리라는 말 안 돼요. 당연히 과장도 성취지 맞고요. 어머니도 성취지이기 때문에 X가 됩니다. 답 4번이죠. 미음입니다. 대학교, 이익사회, 이게 선택적 결합이지. 의도사회잖아. 의도사회.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그지? 그리고 목적 자체가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 설립 목적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2차적 사야기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할 갈등은 해야 할 역할들끼리 상충될 때 역할 갈등이야. 이건 나 혼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심리적 고민입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19번. 오히려 상황 판단 문제는 19번이었는데 어디 볼까요? 상황 판단 문제는 언제나 무엇을 찾는 문제다? 모순점 찾는 문제. 즉 A와 B가 확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푼다거나 그럼 뒤에 풀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문항 자체가 A, B가 미확정형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기를 살짝 봐. 보기를 살짝 봤더니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다는 A가 산업사회든 B가 산업사회든 특정 지어져야지만 저 선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는 선지를 보고 이건 확정형 상황 판단인지 미확정형 상황 판단인지를 판단해줘야 돼. 이 문제는 확정형이죠. 근데 만약에 미확정형 상황 판단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 A가 산업사회라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구성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A, B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확정형이야. 이제 A, B 찾아야 되네요. 오케이.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 조건절 확인해 봅니다. 여기 조건절 뭐라고 했냐면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많대. 그럼 자 생각해보자. 이제 모순점 부분이잖아. 논리적인 영역에서 얘네 둘이 답이 같아. 얘는 얘가 맞으면 얘도 맞고 얘가 틀리면 얘는 또 틀리는 거야. 이건 상관이 없어. 답이 같을 때에는. 근데 요 부분들 여기 뭔가 잘못돼 있지. 뭔가 구멍 뚫려져 있는 데 있지 않았어? 아닌가? 잠깐만 선생님 PPT가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지? 그치? 여기가 기억이에요. 미안. 이거는 연구실에서 요거 A 기억이야. 뭔가 여기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 보자. 여기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얘네 둘이 답이 달라. 그지? 그렇다면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얘가 맞아서 얘도 맞았다고 쳐도 얘가 틀려서 얘가 틀렸다고. 우선 만약에 얘만 맞고 얘가 틀리는 건 말이 안 돼. 왜? 을이 갑보다 응답한, 즉 답으로 맞는 건 얘가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불가야.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자. 답이 다르네? 근데 답이 달라.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맞고 얘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얘가 맞고 얘가 틀리면 혹시 여기에서 얘가 맞고 얘가 맞죠? 여기 부분. 얘가 맞고 얘가 틀려도 같은 개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야 돼. 여기는 기억이라고 치면 얘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성립해. 즉 얘가 혹시 같이 맞아도 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얘가 혹시 같이 틀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틀리고 얘가 맞으면 이건 성립 불가. 모순이거든. 이건 다 모순점 찾기야. 아, 얘가 아니오군요. 그러면 자 보자.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오가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얘 A는 산업사겠죠. 결합 정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B는 정보사회가 됩니다. 확정되었죠? 이제 볼까? 그럼 얘는 틀렸네요. 오케이. B는 A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정보사회입니다. 지금 이 정보사회에서 얘 소품종 대량 생산 비중이 높겠어? 아니오지.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 따라서 얘가 맞는 말이야. 근데 얘가 개수가 더 많아야 돼. 여기도 맞으려면 기억엔 아니오가 들어가야죠. 그러니 기억은 얘가 아니라 아니오가 됩니다. 그리고 A는 B에 비해서, 자,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에 비해서 얘가 다원어가 더 높다고? 아니죠. 얘 X가 됩니다. 그 다음 B는 A에 비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다가 되겠죠. 그러니 얘도 틀렸고, 그 다음 가에는 A는 B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을게요? 아니야, 얘. 아니요. 그러면 여기 아니요야, 가에는. 근데 여기 얘라고 했네요. 둘 다 틀렸네요. 그러면 이 경우 갑의 응답 중에 요거 한 개만 맞게 됩니다. 따라서 얘 답 4번 되죠. 5번 가에 B는 A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명확하냐? 아니요. 근데 얘 또 예예라고 대답한 경우라면 틀렸습니다. 2개여야죠. 옳은 거.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애기들 드디어 처음으로 모의고사 봤는데 선생님이 계속하는 말. 사회문화는 그 문제의 특성상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떠올리면서 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반복시키고 연습시켰어.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인지가 다 눈에 보일 거야. 물론 우리 아직 인구부양비 하지 않아가지고 인구부양비는 만든 친구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 맞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선생님이 주간지 줬어요. 그리고 오늘 주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복습하는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그 복습하는 거 시간 아니고 이제는 킬마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선생님 시대 컨텐츠의 플로우랑 리바이벌, 브릿지까지 전부 다 풀라고 주고 있는 거니까 애기들 이거 따라오면 이제 이번 주가 이거는 3번째 선생님 숙제 나가는 거거든. 다음 주 하면 책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숙제를 따박따박 따라온 친구들은 그 책이 다 끝나게끔 선생님이 숙제를 주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 저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내신 휴관 기간 있으니까 그때 동안 모아놨던 거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